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53조 제5호를 보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왼쪽 그림과 같이 원룸형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소형주택을 한 개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제곱미터 미만의 원룸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주택자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청약에서 소형주택이라 함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소형 저가주택과 다르게 소형주택은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는 모든 유형의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2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에서 무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도생이다. 각각 면적이 20 미만으로서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청약시 유주택자로 보는가? 답변을 보겠습니다. 도생 중 전용 20제곱 이하인 경우로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소형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2주택자입니다. 소형주택에 관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18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 한 채, 전용 80제곱미터의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답변을 보겠습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주택자입니다. 이번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해서 같이 살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본인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청약 신청을 할 때는 그 주택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직계존속 본인이 청약 시에는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을 청약에서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이번에는 폐가, 멸실주택, 주택이 아닌 상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53조 제7호를 보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로부터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공적장부를 정리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시골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53조 제7호에 해당되면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 부적격이 된 경우에도 이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상 주택으로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미 멸실 상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답변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주택이 멸실되어 없어진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나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당첨자 주택 전산 검색에서 유주택자로 체크가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는 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완료했다는 서류를 분양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멸실되어 땅만 남은 상태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 즉 공적장부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나 점포 등으로 이용 중인 경우 역시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건축과 등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제 사용되는 용도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가장 최근에 법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주차장 규정, 기타 소방 등 각종 규정에 맞출 수가 없어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무허가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면 모두 불법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무허가 주택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3조 제8호 무허가 건물 종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한옥이 보이는데 예전에 지어진 주택을 지붕도 새로 원치고 외벽도 새로 보수해서 외관이 깔끔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법한 무허가 주택의 경우는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등본 자체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공적 장부상으로는 토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면처럼 번듯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법한 무허가 주택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허가 주택의 요건은? 답변입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 예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제곱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비도시지역, 즉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 건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신고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적법한 무허가 주택입니다. 공적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부적격 당첨이 뜨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관할관청에서 주택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세 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면 주택 전산 시스템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로서 전산 시스템에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5년 건축된 무허가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이다.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짜리 주택이다.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으로서 180제곱 이하이고 2층짜리 주택입니다. 그리고 건축 당시에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입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할 당시에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적법한 무허가 주택을 판단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무허가 주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해당 주택을 일부 불법 증축하였다가 구청에 단속되어 불법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답변을 보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도 되는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이후에 개정된 건축법 등에 비추어 무단 증축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서 등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사례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다른 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제8호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 주택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서류상으로는 건물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려면 주택이 건축된 시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건축된 연도의 항공 측량 사진을 의뢰하시면 되고, 주택의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산세를 담당하는 해당 관할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기재 내역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해당 조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적법한 무허가 건물인지 위법한 위반 건축물로서의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서류일 뿐이기 때문에 청약에서 소명자료로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소형 저가주택은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3조 제9호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라는 것은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 물량만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 신청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답변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 60제곱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것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청약에서 소형주택이나 소형 저가주택 판단 시에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은 공유지분만큼의 면적인지 전체 면적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체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의 전체 면적이 기준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주택 소유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00제곱미터의 주택에 대해서 10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0제곱미터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전체 면적인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소형주택이나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형 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공시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1년 3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시가격은 4월이나 5월경에 발표되기 때문에 2021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발표되기 전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년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소형 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처분한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무주택자로서의 자격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과거에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3년 전에 처분을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처분일 당시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에서 처분일에 가장 가깝게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의 가격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도일 이전에 공시된 것 중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0살이다. 34평 아파트를 소유한 유주택자이었다가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소형 저가주택 한 채를 구입하여 10년간 보유하였다. 그리고 3년 전에 매매를 해서 현재 무주택자이다. 무주택 기간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옛날에 34평 아파트를 소유했다가 그걸 팔고 13년 전에 소형 저가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10년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은 무주택자로서 인정도 받고 무주택 기간으로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13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웹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치시고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는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버튼을 클릭하시고 시군구를 선택한 후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의 맨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이 있고 그 옆에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가격과 면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소형 저가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안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규정은 세대 전체가 한 개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 청약 시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특례입니다.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 신청에서는 무주택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오직 민간 분양, 일반 공급일 때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